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6단원의 첫 번째 기본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용어에 대한 건데, 직선이 있고 반직선이 있고 선분이라는 게 있어요. 얼뜻 보기에는 다 뭐 일렬로 이렇게 쭉 거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틀립니다. 우선 직선이라는 거는 요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있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런데 한 점을 주는 직선 중에,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또 다른 한 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오늘은 강의가 상당히 길을 거예요. 오늘 설명할 게 워낙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기초적인 거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이 결정한다. 요거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정의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직선은 뭐고, 반직선은 뭐고, 선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두 점을 하겠죠. 여기를 A라는 점, B라는 점. A라는 점,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즉,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간다. 그러면 반직선은 뭐냐? 말 그대로 직선 중에 반직선이에요. 자, A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만 가요. 그럼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A에서 시작해서 B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반이란 얘기예요. 반. 그러면 선생님, BA라는 반직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뭐 출발점이 B죠. 출발점이 B가 돼서 어느 쪽으로? A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걸 우리가 그러면 BA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직선이 이거예요. 선분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직선을 너무 이게 꾸불꾸불하게 썼나? 이해해줘요. 자, 그럼 선분은 뭐냐면요. A하고 B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는 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선분 A, B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다, 거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선분 A, B는 그럼 선분 BA하고 같겠죠, 그죠? B에서 A까지만 또는 A에서 B까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A와 B의 뭐하고 요 거리하고, 즉 요 길이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나오니까 그럼 이거 절반이 알고 싶다. 그런가요? 알고 싶나요, 진짜? 그럼 설명하죠. 뭐까지 거 뭐 어렵다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에서 B까지 선분이 있었어요. 직선이나 반직선은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컴퍼스 이렇게 걷고 여기서 컴퍼스 이렇게 그으면 두 점이 생겨요. 그죠? 두 점을 이렇게 쭉 내려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럼 요 점을 뭐라 그래? M이라고 놓으면 여기서 요 길이는, 즉 AB 길이에 얼마? 2분의 1을 해주면 AM 선분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선분은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것도 같죠. 그럼 요거 뭐와 같다? BM과 같다. 또는 MB와 같다. 즉 우리는 요 M을 A와 B의 선분의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선이 거졌어요. 수직으로 거졌어요. 수직으로 거진 선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좋아하나요? 약자 좋아하죠. 줄여서 하는 말. 뭐 되게 많던데.
뭐 천재, 천하의 재수 없는 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우리 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린 선분이다. 그래서 요놈은 우리는 또 따로 얘기해. 뭐라고? 수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선. 수선이 나왔네? 그러면 나중 얘기지만 미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뭐 A, B라고 놓을게요. 그냥 A, B 편하게. 자, 여기 임의의 점 P가 있었어요. P에서 요 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그나요? 이렇게? 맞아요? 피디님? 대충 그으면 거리예요? 맞다는데? 하여튼 우리 저기 카메라맨이 한 두세 명 있는데 수학은 다 꼴통인 것 같아. 이게 무슨 거리야, 거리. 거리를 잰다는 거는요,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짧을 때. 그럼 최고로 짧을 때 언제 같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어떻게? 또 색깔로 할게요. 요렇게 내렸어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요렇게 내렸을 때 요걸 무슨 선? 수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게 요 점이 하나 생기죠? 요걸 H라고 놓을까요? 요거를요,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졌어요. 우리가 땅에 이렇게 딱 쓰고 나면 땅바닥에 뭐가 닿아요? 발바닥이라죠. 발바닥. 땅바닥, 발바닥. 즉 뭐가 발길이 부딪히죠. 땅바닥, 발바닥. 그래서 요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선의 발. 아, 근데 이 수선의 발의 용어가 저도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땅바닥, 발바닥, 제가 발입니다, 발.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를 우리는 요 pH를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P에서 어디? 직선 L까지의 거리다. 그리고 특히 요 H를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발, 수선의 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PD님이 물어보시네. 그러면 3등분도 구할 수 있고 4등분도 구할 수 있고 5등분도 구할 수 있나요? 다 구하면 되죠. 뭐까지 있는 거 못 구할 게 뭐 있어요? 자, 여기가 A, B예요. 여기 몇 cm? 9cm예요. 그러면 3등분 하면 되죠. 이렇게. 요 길이 같다, 요 길이 같다, 요 길이 같다. 그래서 요렇게 얼마? 3. 요렇게 3. 요렇게 3. 여기 M, N. 그럼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M이라는 선분은 뭐에? 3분의 1의 AB 선분이다. 맞죠? 3분의 1. 그럼 그것만 되나요? MN 선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선분? MB 선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3등분점, 4등분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선분의 밑등분점이다 이런 거는 어디다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수직선이겠죠. 수직선에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선의 발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자, 수선의 발도 설명을 해줬고 또 거리는 그렇게 수직일 때 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선, 반직선, 선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또 빼먹은 게 있네.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해요. 반직선이 있었죠. 그러면 AB 반직선하고 BA 반직선이 같냐? 이건 틀린 겁니다.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고요. 얘는 B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동네에 보면요. 100 몇 층짜리 이렇게 빌딩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괴물처럼 나는 보이던데. 그래서 집에를 가려다 보면 얘가 워낙 조명을 잘 해놔가지고 번쩍번쩍이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맨 꼭대기에 또 비행기 부딪히지 말라고 아주 빛이 강한 게 들어옵니다. 자, 학원을 끝나고 집에를 가다 보면요. 내가 올려다보는 각도가 A라고 하면 요만큼이에요. 이만큼 올려다봐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아파요. 머리가 더 쳐다 올려다봐야 됩니다. 또 여기를 더 올려다봐야 돼.
이 끝에서는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위가. 아, 이걸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될까? 우리는요, 요거를 각이다 이렇게 표현해. 각. A, B, C, D를 사실은 각 A, 각 B, 각 C, 각 D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각이라는 건 뭐냐? 오늘은 또 이제 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각도가 뭐냐? 일단 각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빌딩을 올려다보는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아까 그 빌딩에서 보면 내가 여기 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도로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이나 건물이 있어 내가 올려다 봤잖아요. 그럼 내가 서 있던 자리를 O라고 놓고 요 놈을 A라고 놓고 요 밑에 이걸 B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올려다 본 요걸 우리는 각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각 O 또는 각 AOB 또는 각 BOA. 그런데 이걸 또 무식하게 각 ABO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AOB 이 가운데에 꼭지점이 들어있어야 돼요. 꼭지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O를 꼭지점이라 그리고 요게 선분 OA와 선분 OB에 이루어진 크기다. 요게 각의 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뭐 보통 뭐 30도, 40도, 50도 이렇게 도라는 걸 쓰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각의 크기가 뭐 한 60도, 60이다 이러면 요 크기는 각 O는 60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면적이나 부채꼴 면적이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파이라는 건데요. 파이는 값은 3.14279라는 이제 무리수고요. 무리수고 각도로 따지면 요거는 180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60도를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각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를 알을 필요가 있다? 몰라도 된다. 하지만 2주 뒤쯤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도가 나와서 호도법, 60분법 이런 게 있는데 몇 파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호도법. 그것도 천안 호도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60도, 90도, 30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우리는 60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60도다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아 근데 재현이가 어제 뭘 가져왔냐면 각도기를 가져와서 각도기 재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도기를 이렇게 딱 보니까 각도기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요렇게 해서 그럼 가만히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중심에 맞춰놓고 보니까 물건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선분을 쭉 연결을 하고 이렇게 맞췄어요. 그럼 여기 O가 되는 거고 여기 A가 되는 거고 여기 아까 B가 되는 거예요. 저거 비교해보면요. 그럴 때 요 수직보다 요 직각은 우리가 90도죠. 90도보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작은 거, 즉 만약에 요 놈을 A라고 놓으면 각도가 0에서 A가 90도보다 작으면 우리는 요 놈을 예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각. 그런데 물건이 요번에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각도를 재는 건 어디서 재는 거예요? 여기서 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재는 게 아니고 각은 항상 OA에서 재서 여기 B가 된 거예요. B-가. 뭐 C라고 놓을까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걸 B라고 놓으면 요게 90도보다는 요거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둔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둔각. 둔각은 이렇게 둔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각은 예리한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끝이. 보세요. 여기 끝이 이렇게 둔하잖아요. 요거는 끝이 어떻게 돼요? 날카롭죠? 예리하죠? 그냥 그렇게 알아두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자, 문제는 요 90도입니다. 요 우리가 90도는 뭐라고 배웠죠? 여태까지 각이 90도다 이럴 땐 뭐다? 직각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직각.
아, 선생님, 그럼, 이게 일자도 있지 않아요? 아, 있죠, 당연히. 이렇게 일자를 우리는 평각이다. 180도를 무슨 각이다? 평평한 각도다. 그래서 평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각. 그래서 각의 크기는 예각, 둔각, 직각, 평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깔끔하게. 아, 진짜, 여러분, 오늘 한절기입니다. 감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뭐 이거는 뭐 공영방송에 나갈 게 아니라 이제 추석을 앞두니까 밤도 열리고 뭐 대추도 열리고 그러는데 선생님 집은 시골에 있어요. 그렇다고 전원주택은 아닌데 뒤에 이제 밤나무도 있고 그런데 아, 요즘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쌀쌀해서 감기에 계속 걸려가지고 죽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각은 뭐라고? 어떤 평평한 거에서 내가 무엇을 올려다 봤어요. 이게 나의 위치예요. 꼭지점. 그 다음에 A라는 거고 B라는 게 있어서 선분 OA하고 선분 OB가 이루어져 있는 거, 요걸 각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각 O 또는 뭐죠? 각 AOB 또는 각 BOA 이렇게 표기하는 거라고 각이라 그랬어요. 각의 크기다. 그 다음에 각은 크게 나누어서 뭐가 있다? 얘가, 그 다음에 직각, 그 다음에 뭐 크기대로 써볼게요. 둔각, 평각이 있다.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쉽다? 각도기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쉽다. 각도기를 보면 중앙이 이렇게 선이 그어 있습니다. 자, 예각이라는 거는 여기서 각을 잴 때 여기가 O고 여기 A라고 그러면 B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즉 여기에 있을 때 0에서 얼마? 0에서 각도가 90도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예각이라 한다. 직각은 뭘 직각이라고 했죠? 요각도를 직각이라고 했죠? 몇 도? 90도. A가 얼마? 90도일 때 우리는 뭐라 그랬나? 직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둔각은 뭐라 그랬죠? 90도를 넘어선 이만큼의 각도, 이걸 B라고 그런다. 그러면 B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90도보다는 크고 얼마? 180도보다 작을 때. 그때 우리는 둔각이라고 한다. 평각은 뭐라 그랬어요? 이 평평한 거죠? 평평한 거? 뭐? 180도. 180도인 각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평각이라고 한다. 이 각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각에 대한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죠? 60분법과 호도법이 있는데 60분법은 우리가 생활할 때 편한 거예요. 왜? 60분법을 왜 60분법이라 하냐면 그걸 왜 쓰냐면요. 우리 시계를 보면 60분까지 있죠. 그래서 60분법이라 하는 거예요. 호도법은 면적이 몇 도다, 길이가 몇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쓴다? 파이라는 원주를 이용해서 호도법이라고 씁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아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자, 하나 더 할게요. 하나가 아니라 한 3개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만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각을 뭐라 그러냐면요. 막곡지각이다. 이걸 그냥 이렇게 하자면 그 2개만 갖고 할까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2개만 가져갈게요, 일단. 선분이 만났어요. 그럴 때 요 각도와 요 각도를 우리는 막곡지각이다. 서로 마주보는 각 막곡지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요거와 요것도 무슨 각? 막곡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선분이 3개일 때는 막곡지각이 몇 개냐? 선분이 4개일 때는 막곡지각이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는 n-1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직접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막곡지각은 항상 크기가 같다. 그거를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요 각도를 A라 그리고 요걸 B라 그리고 만약에 이걸 C라 그리고 이걸 D라고 놓는다면요. 요거 평각이죠. A 더하기 B는 몇 도? 평각이니까 180도.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몇 도? 180도. 가만 보니까 A 더하기 B하고 뭐가 같다? B 더하기 C가 같아서 양변에 뭐를 B를 빼준다. 그래서 이렇게 B를 빼주고 그때 요거 지어지죠? 요거 지어지죠. A하고 C는 같네요. 즉 어떤 각도가 같다? A하고 C는 같겠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뭐가 같다? B하고 D가 같아요. B하고 D가.
그래서 항상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은 겁니다. 수학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각도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막곡지각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막곡지각만큼 중요한 게 있죠? 위치에 따라서 같다, 엇갈려서 같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선을 좀 하나 더 그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위치가 요거하고 요 위치가 같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해요. A라고 놓고 B라고 놓는다면 A하고 B는 위치가 같다. 그죠? 요걸 우리는 동의각. 그런데 여기 각도가 이렇게 C가 있어요. 얘는 뭐가 돼 있죠? 엇갈려 있죠. 그래서 B와 C는 우리가 뭐라? 엇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A와 B는 각 A와 각 B는 뭐라고요? 동의각이다. 그러나 각 C와 각 B는 무슨 각이다? 엇각이다.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다. 같을 동자예요. 엇각은 엇갈려 있는 거예요. 엇각. 그럼 만약에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놔봐요. 여기가 D라 그리고 여기가 뭐 E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뭐 여기 뭐 계속 만들 수 있겠네. F라고 만들 수 있고 뭐 G라고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각 C하고 각 G는 동의각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각 D하고 요 각 D하고 요 각 B는 또 무슨 관계 있을까요? 아무 관계도 아닌가요, 그거는? 오늘 아무 관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 D하고 E는 무슨 관계에 있나요? 엇각인 관계에 있지, 엇각.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동의가 엇각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평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선분이 L하고 M이라고 놓는다면 L과 M이 평행이 아니면 동의각이 같다, 엇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부터예요. 직선 L하고 요 직선 L하고 요 직선 M이 어떤 관계? 평행 관계에 있습니다. 요 평행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직선 N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를 걷어요. 요 직선 N이라는 걸 그으면 요때 요 A와 요 B는 뭐죠? 동의각이죠. 요 A와 B는 같습니다. 항상 같아요. 즉, 각 A하고 각 B는 같아요. L과 M이 평행하면.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기가 막힌 방법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여주나 했더니 선생님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수선을 그으면요. 이게 360도예요. 여기 사각형이니까 여기 몇 도? 3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각 B하고 요거하고 더한 거, 요걸 만약에 C라고 놓는다면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가 돼야 돼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 C하고 각 A도 더한 게 180도입니다.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요거 각 B하고 각 C가 각 C, 각 A, 각 C라 그러니까 뭐 각 C, 각 C 자꾸 해서 좀 그러네요. 요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B하고 A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각을 이렇게 같다고 아이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한수 배웠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여줬어요. 뭐 어떤 방법을 보여줬든. 그래서 동의각은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게 무슨 각이죠? 막곡지각이죠. 그죠? 요걸 C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A하고 뭐하고 같아요? C가 같죠? 그러면 각 A하고 뭐가 같다? 각 C가 같아요. 그러면 각 B하고 뭐가 같죠? 각 C가 같죠. 그래서 C와 B는 엇각인데 엇각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막곡지각이니까 같다. 아까 막곡지각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막곡지각 같고 그런데 B와 C가 엇각이에요. 근데 요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B하고 C가 같아지죠. 그래서 엇각의 크기도 같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L과 M이 평행하면 동의각과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뭐와 뭐가 평행하다? L과 M이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 L과 M이 평행하다 이러면, 그죠?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걸 사용하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뭐 이게 뭘 할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요,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평행하다고 나왔어요. 자, 여기가 30도예요. 그럴 때 요게 몇 도냐? 요게 몇 도냐? 그 다음에 요게 몇 도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게 30도입니다. 동의각이니까 x가 몇 도? 30도예요. 요건 막곡지각으로 30도예요. 또는 억각으로 30도예요. 요게 30도니까 z는 평각이니까 몇 도예요? 150도가 되는 거죠. 너무 쉬웠나요? 자, 이거보다 어려운 거는 이제 어디서 할까요? 자, 우리가 문제 익히기나 이런 데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하나, 뭐, 선생님이 이제 뭐 하나 설명하자면, 뭐 이런 거 문제 하나 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꺾인 문제를 많이 풀어보더라고요. 여기 이제 직선 이렇게 L이 있고, 여기 직선 M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꺾어요. 그래 놓고, 여기가 150도래요. 그리고 여기 70도래요. 그리고 이걸 구하래요. 이거 X를 구하래요. 아, 이걸 어떻게 구하지? 뭐 동의가 억각 쓸 수도 없고, 평행이다 줬으니까, 이건 동의각과 억각이네.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인정사정 없이 손을 하나 이렇게 쭉 보조선을 그어요. 자, 요게 150도입니다. 그럼 요거 몇 도? 30도죠. 왜? 요게 180도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무슨가? 억각이니까 요게 30도. 요게 70도네? 그럼 요게 몇 도? 40도. 요게 40도면 억각에 의해서 x가 몇 도? 40도. 어때요? 되게 쉽죠? 쉬운 문제만 풀어서 그래, 지금. 그러나 응용 문제 들어가면 얘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참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이렇게 도형을 뭐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 요 길이가 4cm고요. 요 길이가 5cm래요. 그리고 요 길이는 3cm래요. 그래 놓고 요게 평행이래요. 요거와 요거의 거리를 구하래요. 요거와 요거의 거리를. 그랬더니 이거를 갖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평행이니까, 이게 평행이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어서 거리를 구할 땐 수선의 발을 만들고 이게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점에서 가만히 보면 얘가 지금 이게 수직인가요? 아니죠. 얘가 이게 수직인가요? 아니죠. 요게 뭐죠? 수직이고 이게 수선의 발이었죠. 따라서 요 점에서 요 거리는 3이 답인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덜 해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질문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기본 도형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